올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요새 나름 좀 빡센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테리가 사춘기가 왔습니다. 또 너무 사춘기가 자주 오는 것 같은데 테리가 요새 막 화도 내고요, 소리도 지르고 이제 뭔가 자기 그 고집을 막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니까 테리가 이 자아가 생겼는데 언어나 인지 능력이 아직 덜 발달해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화내고 소리 지르면서 그걸 표출한다고 해요. 아주 자아가 두 번만 생겼다가는요, 엄마 아빠를 아주 잡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계속 요즘 집에서 테리랑 아둥바둥 하면서 좀 지내고 있었는데, 집안 상황도 좀 정신 없었지만 요즘 스페인의 파리가 집 밖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바이러스 코바라고 할게요. 그 코바 때문에 요즘 스페인이 좀 난리인데요. 이전에도 한번 굉장히 많이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9월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9월, 10월, 11월로 오면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밖에도 쉽지 않은 상황을 요새 사실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세비야에, 저희가 사는 곳의 강 건너편에 있는 까르또하 수도원이에요. 까르또하 수도에 수도원이 있는 곳인데요. 어디가 사람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진짜 없거든요. 진짜 없죠. 네. 근데 예. 여기가 수도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현대미술관도 있거든요. 현대미술관. 그러니까 수도원과 현대미술관. 뭔가 재미없게 느껴지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와볼만 한데 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적의 장소를 찾아 이곳으로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 없습니다. 2명 만났어요. 딱 2명 있습니다. 자, 테리는 저쪽에서 지금 유모차에서 잠을 자고 있고요. 저희는 오늘 요즘 스페인의 현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직접 데이터를 보면서 상황을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스페인의 현재 확진자, 코바의 확진자 추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 모양이 좀 요상하지 않나요? 보면은 이렇게 볼록 이렇게 뾰족뾰족 솟아있는 곳들이 있죠. 얘네들이 그날만 특히 확진자가 많이 생긴 게 아니라 월요일이라서 그럽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이 확진자 세는 것도 쉬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다른 날보다 좀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높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페인스럽죠. 쉴 건 쉽니다. 자, 어쨌든 요새 확진자 추이를 보면은 11월 들어서 거의 평균적으로 하루에 2만 명 정도는 하루에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의 확진자를 어제 좀 찾아보니까 아직 3만 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 숫자가 스페인은 하루 만에 생기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번에는 사망자 추이예요. 사망자 수도 만만치 않죠. 요즘 평균적으로 300명에서 500명 정도는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도 계속 아직은 늘고 있는 추세고요. 이 데이터를 제가 저번 일요일에 본 거니까요. 엊그저께 본 거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에는 아마 더 심각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표를 보시면 유럽에 지금 확진자 수 순위가 나타나 있는데 1등은 프랑스가 하고 있고요. 2등은 러시아, 그리고 그 뒤를 에스파냐가 뒤쫓고 있습니다. 뒤쫓고 있습니다. 뭐 잘해서 좋을 건 없는데 열심히 뒤쫓고 있어요. 스페인이 이제 한 150만 명 정도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사망자도 4만 명을 넘었고요. 굉장히 숫자만 보면 무섭고 심각한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도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좀 이 확산 속도를 늦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여기선? 지금 지방마다 다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제한 조치들이 내려져 있어요. 저희가 있는 이 안달루시아 지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는 이 문인식 비호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비야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교에 아무리 가까운 작은 마을이라도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 세비야에 갇혔고요. 뿐만 네. 아니라 통금도 생겼어요. 네, 통금이 웃기죠. 네, 저녁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네, 통금입니다. 통금이 생겼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 특별하게 일을 한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밖에 외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점들에도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생겼어요. 필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상점들은 6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바 이런 데들도요, 6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배달만 가능하도록 바뀌어 있습니다. 뭐 필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슈퍼마켓, 뭐 약국, 뭐 예를 들면 안경점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요,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학생들은 다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4가지가 저희가 살고 있는 세비야에 적용되어 있는 대표적인 조치들인데요. 뭐 허점이 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우선 아까 무니시피오 얘기를 했는데요. 무니시피오는 이 스페인의 가장 작은 행정구역 단위 정도로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이 세비야 주에만 106개의 무니시피오가 있습니다. 근데 세비야 캐피털, 이 세비야 본 지역이라고 해야겠죠. 세비야 중심의 인구가 약 70만 명이 되고요. 저 세비야 변방에 있는 시골에는 제일 작은 무니시피오가 찾아보니까 인구가 30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300명이서 갇혀있는 동네도 있고요. 70만 명이서 갇혀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게 불공평하죠. 뭐 공평하지 않을 뿐더러 그 효과도 좀 의심이 되죠. 70만 명이 모여 있어요. 70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 안에서는 어쨌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밖으로 못 나갈 뿐. 근데 이 70만 명 안에는 이미 확진자들이 수만 명이 있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들고요. 또 오후 6시에 이제 비필수적인 그 가게들이 문을 닫는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오후 6시 이후부터 활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연 그 시간이 참 어떻게 나눠지, 어떻게 정해진 건가? 그런 의문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대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고, 애들은 초중고, 뭐 유치원 다 그냥 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뭐 대학생들이 아무래도 바이러스에 더 취약한가? 술 많이 마시고 술 먹어서 그런가? 자주 노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그 강도나 아니면 이런 좀 방향성 같은 게 글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좀 안전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많이 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우선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정치인들 입장에서 지금 강도 높은 정책을 하자고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니 해도 경제인 것 같아요.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나서서 강도 높은 규제를 아니면은 이렇게 봉쇄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겁니다. 왜냐면요, 지금 실제로 스페인 전국적으로 이런저런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 얼마 전에 되게 웃긴 게 하나 있었는데 어디였죠? 네, 2군데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 스페인의 이제 마드리드 주변에 있는 바야돌리드라는 도시, 그리고 바르셀로나랑 가까운 사라고사라는 이 2도시에서 이런 헬스장 있죠. 헬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용자들. 이 헬스장 닫게 하지 말아라, 이걸 헬스장, 열어달라 하고 열어달라고. 시위를 하시는데 너무 좀 이런 심각한 상황이지만 귀엽게 이렇게 줄을 맞춰서 광장에서 모두 모여서 스쿼트를 하면서 한번 보시죠. 이렇게 스쿼트를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 구령에 맞춰 스쿼트를 하면서 헬스장 운영을 막지 마라 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죠.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같은데요.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헬스장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곳이지 건강을 해치려는 곳이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면역력을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하니까 헬스장은 열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거고요. 재밌죠. 이 헬스장이 스페인어로 힘나시오거든요. 힘나지오처럼. 힘나시오와 힘나지오 가운데 소리인데 말만 들어도 왠지 힘이 나는 것 같은 재밌죠. 그런 이름이죠. 스페인에서 헬스장은
힘나시오. 네, 힘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비야에서도 이제 저번 주에 여러 차례 시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여기서 오스텔레리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숙박업이나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의 규제는 안 된다. 우리 굶어 죽는다라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진짜 웃지 못할 슬픈 상황입니다. 왜냐면 생계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 바이러스로 인해 문을 닫는 가게들은 요새 생계를 위협받아요. 스페인은 이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싹 끊긴 상태고요. 그냥 문을 닫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슬픈 뉴스들이 요새 진짜 하루가 멀다고 나오고 있는데 세비야에서도 저번 주에 아주 유명한 바가 하나 문을 닫았어요. 바르 마놀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도 아마 많이 지나셨을 수도 있는 게 세비야 중심에 알팔파 광장이 있거든요. 알팔파 광장이라고 아주 유명한 광장이 있는데요. 한국 분들이 거기에 있는 약국에 예전에 마티덤이라는 앰플 사러, 마티덤 회사의 앰플을 사러 엄청 진짜 많이 가셨어요. 왔었거든요. 그 바로 앞에 있는 마놀로라는 식당이 있는데요. 80년의 영업을 끝으로 저번 주에 마지막으로 셔터를 내렸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박수를 쳐주면서 위로하는 장면들이 이 세비야의 이런저런 SNS나 뉴스 계정에 정말 많이 퍼졌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거기가 좀 의미가 있는 게요. 세비야에 와서 처음으로 이 세비야식 달팽이 요리를 먹었던 적이에요. 여기선 까라꼴레스라고 하는데요. 달팽이 쪄서 양념해가지고 먹는 건데 이렇게 쏙쏙 빼가지고 먹는 건데 여름철에 먹는 건데 네, 여름철에 굉장히 인기 있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처음 그거를 거기 마놀로에서 먹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친절했던 그 종업원 분들의 미소를 볼 수 없게 돼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네. 이래요. 요즘 세비야와 스페인 상황이 이렇게 좀 짠합니다. 네. 더군다나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큰 산업이 있는 게 아니라 관광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큰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저희 주변에도 실직한 저희처럼 일이 없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되게 많아요. 뭐 번화가 중심가에 이제 새 놓은 빈 가게들도 정말 많아졌어요. 빈 가게도 많고 좀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죠. 타격이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많은 타격을 입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근데 뭐 밖에 다니면서 이제 저희도 최대한 외출을 삼가고 있긴 하지만 다니면서 보면요. 그렇다고 막 이 세비야 도시 분위기가 우중충하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밝은 미소를 유지하고 있고요.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 깜짝 라이브 방송할 때 제가 저희 동네에 있는 바를 한두 군데 지나쳤는데요. 그때 나와서 쉬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이 보였죠. 그런 식으로 상황은 안 좋은 건 맞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밝은 태도로 긍정적인 자세로 삶에 임하고 있습니다. 6시 전까지. 여기 이제 스페인의 특히 이 세비야 안달루시아 지방의 사람들의 이제 장점이자 가끔은 단점이기도 한 굉장히 낙천적이라는 거. 이 코바 방역에는 막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 좋은 점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다 이겨낼 거고요. 테리는 일어났습니다.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애기가 눈을 떴습니다. 요즘 자아가 생긴 테리야, 너의 자아를 보여줘. 정신없어. 네, 아직 정신이 없습니다. 알겠어. 자, 스페인 상황만 놓고 보면은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이 사실 한국이랑 비교하면 진짜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데도 좀 고민이 많긴 했거든요. 근데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네, 뭐 여기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굉장히 조심하면서 방역 기준, 방역 수칙들을 잘 지키면서 사람들 많은 곳 피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진짜 테리야 잠깐만. 사실 진짜 한 번씩
코로나 블루라고들 하는 그런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냐면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지금 하던 일을 못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세비야를 소개하는 가이드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여행자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게 제일 답답합니다. 경제적인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더 큰 거는 이 여행자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던 그 시절이 너무나 그리워요. 더 사람들 맞아요. 만나고 싶고 이 세비야 소개해드리고 싶고 그런 날이 너무 그립습니다. 근데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잠깐 멈추고 저희의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놓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요즘 나름의 할 수 있는 이것저것을 찾아서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상황 다 비슷하겠죠. 다들 답답하시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접어야 하는 상황을 우리는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도 하나씩 찾아가지고 하다 보면은 어느새 또 좋은 날이 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이 멀리 세비야에서 저희는 이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저것 새로운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시작이 될 예정이기도 하고요. 네. 계속 달리기만 했을 때는 못 봤던 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우리 삶을 조금씩 채워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빴죠. 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저희 채널 오픈 이후로 가장 무거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도 한국에서 또 세계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저희도 끊임없이 건강 지켜나가면서 여러분께 이 세비야와 스페인 이야기를 재밌게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재밌는 보람찬 가벼운 주제? 좀 더 가볍고 너무 가볍진 않은? 유익한 소재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그 메트로폴 파라솔 야경도 가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거기가 요즘 저녁에 문을 안 열어요. 핑계라고요? 이해해 주십시오. 반반. 아무튼 여러 가지 숙제들 남은 거 빨리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자, 테리한테 자아를 빨리 찾으라고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괜찮아. 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날게요. 하나, 둘, 셋. 아디오. 졸려. 알았어.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